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정물을 함께 그려보면서 구도를 좀 더 쉽게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새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면서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동작, 캔버스, 그리기 가이드를 켜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 들어가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기능은 원근인데요. 상단에 보면 소실점을 생성하기 위해 터치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화면 아무데나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선이 뻗어나갑니다. 이때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해요. 점을 찍고 나서 생성된 이 수평선은 우리의 눈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사물을 그릴 거니까 아래를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눈높이가 좀 더 위에 있겠죠. 점을 선택하고 수평선을 위로 올려줍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점 투시법을 해볼 건데요. 구구절절 어려운 단어 설명보다는 같이 그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투시법은 소실점 2개로 사물들을 배치해서 깊이감을 주는 드로잉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점 하나를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선에 한 번 더 누르면 점이 추가됩니다. 소실점 2개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좀 더 많이 왜곡되어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레이어에 그리기 도우미를 켜주고 박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선으로 박스의 중심을 그려주고 소실점을 따라서 옆면과 윗면을 그려줍니다. 마치 부동산에서 원룸을 넓어 보이게 촬영하려다 왜곡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 들어가서 이번엔 두 점의 사이를 좀 더 넓혀 볼게요. 소실점을 잘못 찍었다. 다시 하고 싶으실 땐 점을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 레이어에 한 번 더 똑같이 사각 박스를 그려볼게요. 이 점보다 왜곡이 적은 입체감이 있는 박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소실점의 위치에 따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레이어에 그리기 도우미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테이블을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스케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난 박스를 그려서 사물의 위치를 먼저 잡아줄 거예요. 수직선으로 위치와 두께를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그리기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소실점으로 연결되는 선을 그어줍니다. 도마의 중심이 이 정도 될 테니까 도마의 손잡이가 될 부분을 작은 박스로 연결해 줍니다. 차분히 진행해 주세요. 이번엔 도마 위에 빵을 올려 볼게요. 잘려있는 빵의 위치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위치와 크기를 깊이감 있게 그릴 수 있죠? 좀 더 멀리 있는 곳에 컵도 한번 놓아 볼게요. 컵이 동그란 원통이지만 박스로 먼저 가이드를 잡아 보겠습니다. 수직선으로 컵의 위치와 높이를 먼저 잡아주고 소실점을 따라 옆면과 윗면을 그려주세요. 이건 컵 아래 코스터.
컵에 손잡이가 있을 경우 가운데 선 가이드를 먼저 그려준 후에 소실점을 따라서 똑같이 박스를 그려주세요. 이 아래가 허전하니까 화면에 다 잡히지 않은 접시도 넣어 볼게요. 동그랗게 그리기 어렵다면 이것도 네모 박스로 가이드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도마에 걸쳐져 있는 빵칼의 위치도 잡아주고 심심하니까 도마 아래 들어갈 천도 위치를 잡아줄게요.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라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이런 테이블 위 정물의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잡지 사진을 참고합니다. 박스 가이드를 모두 그려주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토대로 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가이드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시고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제 그리기 가이드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브러쉬는 올스타팩에 있는 악토퍼스 잉크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홀리데이를 맞이해서 프로크리에이트 공식에서 무료로 배포한 브러쉬 팩입니다. 영상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카스테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직사각형으로 그렸지만 위에 대고 그릴 때는 동글동글하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떨림도 나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느낌을 살려서 그려줍니다. 이게 다 손맛이에요, 손맛. 반듯하게 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그림을 보니까 사물에 점 2개랑 웃고 있는 입만 그려도 꽤 귀여워지더라고요. 내 그림에 귀여움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면 이렇게 눈과 입을 그려주세요. 도마의 가장자리도 둥글게 그려줍니다. 접시도 네모난 가이드를 생각하면서 동그랗게 심심하면 쪼개서 접시에 모양을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브러쉬로 지워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이번엔 컵. 끝 라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어준다고 생각하고 납작한 원을 그려줍니다. 가이드가 있으니까 훨씬 그리기 쉽죠? 구도는 이렇게 잡아보시고 아래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채색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마음대로 해보시고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 건 그림자인데요.
부분별로 채색을 했다고 가정하고 채색 위에 그림자를 그려줄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림자 레이어의 속성은 곱하기로 해주시고 그림자 색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 회색으로 진행해 볼게요. 브러쉬는 올스타팩의 룰 지터를 사용했습니다. 빛이 오른쪽 상단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넣어 볼게요. 이런 사각형, 먼저 어두우면 빛이 닿지 않는 반대편에 명암을 그려줍니다. 컵은 원형이잖아요. 사각형은 딱 떨어져서 좋은데 원형에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질 거예요. 손잡이와 컵의 안쪽도 그려줍니다. 여기도요. 물체와 닿는 바닥에 지는 그림자를 그려봅시다. 빛이 한쪽에서 온다고 가정했으므로 그림자의 각도는 모두 같을 거예요. 또 어디에 그림자가 질까요? 도마 아래. 컵 그림자. 또 어디가 질까요? 코스터와 바닥 사이에도 얇게 지겠죠? 그림자가 있어야 바닥에 사물이 붙어있는 느낌이 납니다. 빵칼의 경우에는 위에 살짝 떠 있으니까 그림자와 사물의 거리가 멉니다.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색을 바꿔보아도 재미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알파 채널 잠금을 해주신 후 색을 바꿔주고 레이어 채우기를 해주시면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구도를 잡아보시고 그림자도 넣어보세요. 자, 색감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데요. 종이 질감을 넣어서 빈티지하게 완성할 수도 있고 보시면 레이어를 부분별로 나눠놨어요. 녹차 카스테라도 되고 일반 카스테라도 되고 전 녹차가 좋습니다. 색 변경을 나중에 자유롭게 하실 거면 레이어를 분리해두면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색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연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따라 그리신 그림은 SNS에 올리실 때 봉청동 황금손 햄찌 해시태그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햄린이들. 안녕. 햄찌 채널의 모든 무료 강좌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